이 차가 어벤져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사진 이거였는데 딱 처음 보시면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네, 오늘은 주말이지만 아주 희한한 차가 나왔다고 해서 지프 매장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타는 차는 역시 타이칸. 장기 시승이니까 이렇게 좀 길게 타줘야 되겠죠. 오우, 야, 이게 또 역시 멋있어. 역시 멋있어. 자, 가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여기 청담동 지프 매장이에요. 청담동 지프 매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나 모르겠는데, 오늘은 PD님들이 안 계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말에 출근시킬 순 없잖아. 저희가 절대 안 하는 게 주말 출근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어설플 거예요. 영상 편집도 제가 혼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엉망진창이겠지만 양해 부탁드려요. 아무튼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지프 어벤져라는 차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지프 어벤져 이름부터 너무 특이해. 복수의 자동차인가? 뭔가 분노의 차인 것 같은 그런 이름인데, 이 어벤져 사진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크기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야, 이런 전기차가 역시 지프가 전기차를 만들면 뭐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차인지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시죠. 따다다단. 오, 야. 아니, 여기 최아림 씨가 뵙기 힘들다는 그분이 여기 계시는군요. 아니, 어쩐 일이세요? 어벤져를 보러 왔습니다. 어벤져. 지프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차 아닌가요? 지프는 전기차가 없었습니까? 양산 전기차는 요즘 시대에 맞춘 차는 없었던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인데 함께 살펴보시죠. 딱 처음 보시면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차가 생각보다 작아. 생각보다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 차가 어벤져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사진 이거였는데 실물은 이렇다니 뭔가 좀 속은 기분이 살짝 들지만, 아무튼 좀 더 자세히 보죠. 외관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신기하네요. 램프 가운데 지프 표시가 있어. 지프에 이 7개 그릴 이렇게 있고요. 중요한 건 이 차가 얼마나 실용적이냐 이런 거겠죠. 한번 트렁크를 열어보면요, 생각보다 트렁크 공간 넓고요. 이 차가 지금 푸조 208하고 휠베이스가 같아요.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엄청나게 작은 차인데 트렁크 공간을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했네요. 아래쪽에 히든 스페이스도 이렇게 마련해 놔서 히든 스페이스도 있고, 그 밑으로 하나 더 올리면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고, 수납 공간도 그런 대로 괜찮아요. 이 정도라면 뭐 탈만하잖아, 그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출시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사전 공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정보들이 좀 명확하게 주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없어요. 그러면 그 외의 것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일단 보도록 하죠. 충전구는 네,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 전체를 붙여주는 램프는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18인치를 볼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지금 18인치를 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차가 아담하다 보니까 이 타이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멋지게 보이네요. 우선 전면부부터 볼까요? 전면부를 보면 얼핏 봤을 때는 헤드램프가 여기 있나? 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헤드램프가 아래쪽, 위쪽은 DRL입니다. 뭐 현대차 따라했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헤드램프가 아래에 있고 위에 DRL을 넣는 거, 오히려 지프가 가장 먼저 한 겁니다. 지프 체로키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이런 걸 도입하면서 헤드램프를 아래쪽에 넣는 자동차의 효시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봐도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는 좀 안정을 찾은 그런 전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에 지프의 디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이런 거, 지프 엠블럼이 있어. 요 7개의 그릴을 형상화시킨 거죠. 사실 이거 실제로는 그릴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전기차는 이게 그릴로 사용되지 않는데 지프의 상징이니까 이런 식으로 살려놓고 있고요. 여기 보면 레이더가 있는데, 이 레이더도 자세히 보면 이런 각도를 보여줘서 이게 지프니까 이렇게 오프로드를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어쩌면 저게 나침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진입각, 진출각을 보여주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마음에 들어요. 근데 디자인을 어찌나 잘했는지 차가 실제보다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 공개됐던 그 사진, 야, 그건 너무 커 보이지 않나? 뭐 허머 같은 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지프가 칼을 갈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봤을 때는 아담하고 귀여운 푸조 E208하고 저희가 비교해도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의 자동차로 비춰집니다. 그런 자동차를 지프가 원래부터 잘했죠.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피아트, 지프 이렇게 합병하면서 FCA가 되면서 피아트 500L 같은 자동차를 이렇게 SUV화 시킨 건데, 그 SUV화 시키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마찬가지로 이 차도 지프를 붙여서 SUV화를 시켰을 때 또 상당한 인기를 끌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차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차가 될 것 같습니다.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형 손잡이로 이렇게 딸깍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사실 요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차는 좀 작은 차야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 같은 거죠. 왜냐면 이거 벨로스터라든지 아니면 뭐 스파크라든지 이런 차들에 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도 이게 작은 차여야지만 이게 더 편리해요. 왜냐면 손잡이가 여기 있으면 아래로 내려서 이걸 열어야 되니까 눈높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쉽게 열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위에다 단 거기 때문에 작은 차에 더 어울리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게 실화냐 싶은 정도의 크기. 일단 머리 공간 괜찮은데? 괜찮은데? 되게 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좁은 느낌은 아니네요. 무릎 공간도 주먹이 딱 붙는 정도, 이런 정도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탈만한데? 등받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좁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등받이 형상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지장 없어서 괜찮은데요? 물론 이게 크라이슬러, 피아트, 푸조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럭셔리카를 잘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급감 같은 건 별로 없습니다. 실내가 굉장히 좀 헤드라이너 같은 거, 이거 좀 소리 나는 거 들리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고급은 아닌데 흠잡을 데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괜찮은데? 여기 USB-C를 하나 꽂을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꽂을 수 있게 했다면 원가가 상승했겠죠. 그래서 이 차는 USB를 하나만 꽂을 수 있는 이런 몇 안 되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전면을 보면요, 뭐 당연한 거지만 계기판이 디스플레이 계기판이에요. AVN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수평적으로 안정감 있게, 지프는 이 정도 안정감은 있어야지 이런 모습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을 보면요, 여기에 수납 공간이 또 이렇게 생겨 있고요. 여기 전기차라는 걸 표시하는 이 마크, 여기는 수납 공간 덮개, 그리고 결정적으로 희한한 거, 버튼식 PRND. 이게 세로로 돼 있으면 전후진을 많이 헷갈려요. 가로로 있으면 헷갈릴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나름대로 예쁜데요?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의 아이언맨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폰트도 약간 어벤져스 폰트 아닌가? 앰비언트 라이트도 작지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구성했어요. 자, 일단 실내 들어왔고요. 실내 들어오면 생각보다 좋은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기대보다 넓어요. 굉장히 넉넉한 실내를 보여주고요. 여기 보면 소리가 또 멋지게, 아직 한국 출시가 아닌데도 한글화 완전하게 돼 있습니다. 폰트도 예뻐요. 약간 느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거라면 생각보다 지금 괜찮습니다. 의외인데? 디스플레이 크기가 12인치는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로로 길어서 실제보다 좀 작아 보이는 좀 아쉬움, 그런 건 있는데 그 외에는 생각보다 좋다. 아마 많이 놀라실 것 같다. 인테리어에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광이 나는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프 레니게이드 뒤편에 있는 그 램프를 형상화한 것 같은 그런 XXXX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뭔가 수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안쪽에 USB가 지금 두 개 있는데 하나는 C, 하나는 B, 이런 식으로 USB가 만들어져 있네요. 덮개는 약간 무슨 아이패드 뚜껑 같은 그런 덮개를 쓰고 있습니다. 뒷면도 이렇게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뚜껑이긴 한데 자석약에다가 차를 올해 처음 만드신 것 같은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게 있고요.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게 로테이션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올라갔을 때 스포츠에서 더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해놓고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도 제공을 하고 있네요. 네,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지프 어벤져를 살짝 살펴봤는데요. 어벤져 아주 훌륭한 차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크기,
이게 조금 아담해서, 아니 뭐 아담한 차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 뭔가 좀 거대한 차로 느껴졌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굉장히 귀엽고 앙증맞은 자동차라는 점에서 이것 때문에 아마 어떤 분들은 조금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게다가 배터리 크기 지금 56kWh를 사용하고 있는데 배터리 중에 가장 작은 배터리가 지금 들어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행거리 지금 400km로 지금 자료엔 돼 있는데 실제로 주행거리는 아마 푸조 E208이 280km를 받았으니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280km 주행거리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거보다 형상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조금 더 짧아질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 거 궁금하고요. 아마도 우리나라 정식 출시할 때는 300km는 최소한 넘어야 일단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수입 전기 SUV는 5천만 원 중반을 다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가능한 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한 4천만 원대 정도로만 맞춰줘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쁘게 이 차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